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어떤 집주인이 전세 1억 원에 내놨던 집을 보증금을 낀 월세로 바꾸고 싶다면 월세를 얼마나 받아야 할지 계산을 해야겠죠. 그때 필요한 게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전세 보증금과 1년치 월세의 비율을 표현한 건데요. 예전에 흔히 전세 보증금 1,000만 원이 월세 10만 원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죠. 이러면 1년 월세가 12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대비 전월세 전환율이 12%인 겁니다. 근데 요즘엔 전세 대란이라고 할 만큼 전세값이 올랐잖아요. 지난 2분기에 서울의 전월세 전환율이 7.3%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 1,000만 원을 월세로 바꿀 때 6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전월세 전환율이 내려가면 월세를 받는 집주인은 수입이 줄어들겠지만 세입자는 월세 부담이 줄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대학생 3명이 얼마 전에 재밌는 동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제목이요.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서비스입니다. 와닿는 제목이죠. 저도 이 과대 포장돼서 질소로 가득한 이 과자 봉지들 많이 좀 분노했었는데 이 과자 봉지 수십 개를 테이프로 붙였어요. 그래서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얕은 물에 태우고 한 학생이 그 위에 올라가서 손으로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가는 영상입니다. 이 과자 업체를 꼬집는 퍼포먼스다 아니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아주 뜨거운데요. 과자 포장 논란은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동영상의 주인공 중 한 명과 저희가 먼저 얘기를 나눠보고요. 이어서 전문가이신 연세대 패키징학과 김재능 교수와 또 자세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희대 경영학과 4학년의 장성택 학생 전화 연결돼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름 때문에 한동안 유명하셨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이번엔 동영상으로? 네. 왜 촬영하셨어요? 아무래도 요즘 저는 과자를 되게 많이 먹는 편인데요. 네. 이제 지금 보면은 라면 가격보다 과자 가격이 더 비싼 실정이라서. 맞아요. 그렇게 제가 편하게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같이 하는 형이 이제 재밌는 거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보겠냐고 네. 저한테 제안을 해서 좋다고 해서 이제 좀 더 보완해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형께서도 그러면 과자 매니아신가 봐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 뗏목 만드는 데는 그러면은 스낵 과자 몇 봉지 들어갔어요? 제가 처음에 그 동영상 만들 때는 1인용으로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었었거든요. 네, 프로토타입이요. 네네.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60봉지로 저희가 만든 거예요. 60봉지. 예. 네네. 주변 분들 반응 어때요? 사실 그 동영상을 만든 게 뭐 이렇게 막 어디 알리고 이러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친구들끼리 공유하려고 만든 건데. 그래요? 네네. 예. 이렇게 돼가지고 네. 친구들은 그냥 신기하다고 많이 하고 지금 옆에서 지금 라디오 다 듣고 있어요. 네. 저도 과자계 큰 손이기 때문에 항상 이거 분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원래는 지인들끼리 보려고 만든 거군요. 아니요. 원래는 이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만든 건데 네. 이제 처음에 제가 프로토타입으로 만든 네.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알리려고 만든 건 아니라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면은 과업이 아직 달성이 안 된 건데 다음 그 목표가 어떤 건데요? 저희는 지금 이번 주 일요일 날 9월 28일에 예. 2인용 배를 만들어서 저희는 한강을 건너려고 지금 계획 중이에요. 한강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저희는 이제 잠실 한강공원에서 네. 이제 배를 만들어서 출발할 생각이에요. 예. 과자 봉지로 일단 한번 뜬 걸 제가 봤고요. 네네. 그러면은 한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으려면은 과자 봉지 몇 개 지금 예상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한 160개 정도 구매를 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원래 모토가 이제 평소에 불만 있었던 과자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그 불만을 담고 가겠습니다라는 걸로 혹시라도 구경하러 오시게 되는 분들이 과자를 사오시면은 네. 그것도 더해서 같이 배로 만들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잠실로 가면 돼요? 아, 네네. 예, 평소에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던 스낵 과자 하나 사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네네, 맞아요. 네. 160개면은 그럼 몇 명 타요? 저희는 이제 2명 탈 생각입니다. 2명이요? 네네. 예. 근데 이게 이제 배 띄우는 것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띄워봤는데 사실 이게 너무나 과자가 과대 포장돼 있다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네. 네. 뭐 불만 느끼셨던 에피소드들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소에 자취하고 있어가지고 네. 라면을 되게 많이 먹는데 네. 2,000원이 있으면 라면 하나, 과자 하나를 못 사니까 그렇죠. 그게 되게 좀 불만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불만이고 일단 또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사도 열어보면 질소만 얼마 들어있는 많이 거죠. 없어가지고 예. 그게 평소에 불만이었고 제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거를 이제 같이 하는 그 유성호 형이 네. 되게 이거 해보면 좋겠다고 저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과자 업체 쪽에서 연락 안 왔어요? 아직까지는 과자 업체에서 연락 온 건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거사를 앞두고 이 과자 포장과 관련해서 과자 업체 사장님께 한마디 해주시죠. 저희가 사실 이 퍼포먼스를 기획하게 된 것 자체가 국산 과자 불매 운동을 하자. 저희는 이런 의도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퍼포먼스를 보고 제조업체도 보고 또 소비자들도 본 다음에 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그 스틱 과자가 되게 요즘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저희 퍼포먼스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수정이 된다면 네. 우리 국내 과자 산업도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과자 업계에 잘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경희대의 장성택 학생과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러면은 이어서 전문가이신 연세대 패키징학과 김재능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과자 좋아하세요? 좋아하진 않지만, 가끔 한 번씩 먹습니다. 네, 저는 과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분노를 많이 느끼는데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질소가 많이 들어가나, 그리고 왜 질소인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질소는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넣습니다. 예. 하나는 대부분 질소를 넣는 과자들이 과자 자체 경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게 눌리면 다 부서집니다. 예를 들면 포테이토 칩 같은 경우요. 예. 그래서 그게 눌리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포장 상태에 쭉 싸놨을 때. 네. 그래서 눌리지 않도록 이제 풍선처럼 이제 빵빵하게 하는 게 필요해서 이제 넣고요. 넣는데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기름에 튀긴 과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 기름은요, 산소와 접촉을 하면은 산패가 일어납니다. 산화가 일어나서 냄새가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산소를 다 빼고 질소만을 충전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게 있군요. 예, 근데 질소가 그러면은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건데 지금은 예. 질소가 많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서 그렇죠. 이렇게 뜯어보면은 그래도 제가 만족할 만큼의 과자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은 질소가 더 많아요. 왜 그런 그렇군요. 걸까요? 예. 근데 저희가 그거 보면은 거기 우리 규정이에요. 제품의 포장 제점의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에요. 네. 질소 충전 포장은 35% 공간 비율을 허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이상 넘어가면 300만 원 벌금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많아도 35%라는 거네요? 그렇죠. 많아도 전체 포장 공간에서요. 네. 제품의 공간을 빼고 35%가 넘어가면 무조건 300만 원 벌금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그래도 좀 과자를 많이 넣어줬지만 지금은 35% 상한선까지 맞춰서 질소를 넣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예. 그럴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왜 이제 박스로 포장되는 비스켓 같은 경우에도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개별 그렇죠, 포장됐는데 또 플라스틱 통 들어가고 열어보면 진짜 알맹이가 별로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포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제 보통 이제 트레이가 들어있고 안에 이제 개별 포장이 돼 있는데요. 네.
이제 생산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과자들을 한꺼번에 사서 그걸 다 먹는 경우가 없고 예. 중간에 남기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남기게 되면 이게 수분을 금방 먹어서 과자를 이렇게 쌓아두면은 하루만 지나도 눅눅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씩 개별 포장을 해서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도록 네. 한 팩을 사도 이제 그 과자의 유용성, 사용에 대한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개별 포장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자의 경도가 옛날에 비해서 이제 약해졌어요. 예, 소비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트레이를 안 넣으면 과자들이 다 부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 넣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좀 나쁜 의도로 넣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까 이제 그런 과자의 경우에는 20%의 공간 비율을 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좀 크게 보이려고 하면은 저희가 트레이라든가 이런 거 완충제라든가 이런 걸 넣으면은 20% 범위보다 좀 더 넓어지는 그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것을 이제 악용하려고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보이게 해서 가격을 조금 높게 잡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려고 나쁜 하는 의도가 의도네요.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과대 포장이라는 것도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그렇죠. 선부터 과자의 과대 포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예, 이제 과대 포장을 이야기에 앞서서 거기에 이제 다 대응되는 말인 적정 포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적정 포장을 이해하면 이제 그걸 넘어서면 과대 포장이라고 하는데요. 포장이 이제 생산돼서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기능 중에서 이제 보호 기능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기능을 만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재료를 쓰는 것. 예. 그것이 이제 적정 포장입니다. 네. 그것을 이제 넘어서면 이제 과대 포장인데 그것은 케이스마다 제품별로 다 그 적정 포장의 기준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이걸 감독하는 당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대 포장이다. 그래서 뭐 벌금을 네. 물린다거나 이런 사례가 진짜로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많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네. 이제 우리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의 생활 쓰레기의 부피 기준으로 50%, 무기 기준으로 30%가 포장 쓰레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규제하려고 환경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렇게 소비자들은 과자 배까지 만들어가지고 퍼포먼스를 할 정도로 불만인데 업체에서는 시원스럽게 설명을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산자 업체에서요? 네, 과자 업체에서. 예. 과자 업체도 좀 더 이제 본인들이 제품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좀 적극적으로 좀 홍보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또 악용해서 과하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이 아직 많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수입 과자와 우리 과자를 이 포장으로도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거든요. 이 기준이 맞습니다. 다른가요? 네. 기준이요. 다시 한번. 기준이요. 예. 이제 그 과대 포장에 관한 기준은요. 네.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한 법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은요. 우리나라만 있는 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재개혁심의위원회에서도요. 야, 이거 너무 과도한 기업을 규제하는 게 아니냐라고 몇 번 올라왔었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네. 그래도 이제 환경부에서 강력하게 이제 포장 폐기물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죠. 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규칙을 갖고 있고 중국 정부에서도 우리 거를 외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요, 교수님 반대로 이게 그만큼 이 제재가 강력하다라는 것은 과자업계들이 그동안 과대 포장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건 시장 환경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이제 서구의 소비자들하고 한국의 소비자들하고의 그 시장 특성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서양권에서는 만약에 이 제품이 환경을 많이 침해하는 것 같다고 소비자가 느끼면 그 제품을 아예 안 사버립니다. 네. 네, 근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그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약하지 않나. 네. 이건 굉장히 과다 포장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매 운동까지 가지는 않지 않는가. 네. 이런 차이로 인해서 기업체들이 소비자들이 외국에서 그렇게 하면은 안 팔리니까요. 네. 그러나 우리나라에 그렇게 해서 팔리니까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우리 제과 업체들의 과자 포장 적절하다. 혹은 부적절하다. 어떻게 보시나요?
OX로 그것을 답해주세요. 예. 예. 그것을 말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데요. 네. 지금 현재 과제 업체가 있는 현황이요. 지금 과자들을 예전보다 안 먹거든요. 매출이 급격하게 줄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고급화 과정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네. 양은 조금이지만 비슷한 가격을 비슷한 가격으로 팔아야 되니까는 이제 포장을 아주 고급화하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업도 이제 우리가 환경을 좀 보호한다고 하는 측면,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정당하게 네. 그 양만큼 한다는 측면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소비자들도 이것이 환경에 너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한다면 안 사야지 되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이 계속 사니까는 예. 기업체의 입장으로서는 환경을 그렇게 고려할 만큼 네. 그런 요소들이 좀 많이 알겠습니다.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 패키징 학과의 김재능 교수였습니다. 김인경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목요일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4부에서는 국내 최초의 듣는 자동차 방송 권영주의 카조타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내일 금요기획 있습니다. 고려대 경제학부의 장하성 교수를 모실 예정인데요.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일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권영주의 카조타. 안녕하십니까. 국카드라이버 권영주입니다. 아름다워지려는 욕구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 본능에 따라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페이스리프트, 즉 성형을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도 새롭게 보여야 소비자가 관심을 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차 나오면 2, 3년 뒤에 얼굴 바꾸는 부분 성형을 합니다. 이걸 자동차 업계에서도 페이스리프트라고 합니다. 오늘의 스타트 카톡,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자동차의 페이스리프트, 부분 성형을 하지만 시간 지나면 또 질립니다. 그럴 때 완전히 다 바꾸는 풀체인지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페이스리프트는 원래 주름살 제거 수술을 뜻하는 말인데요. 수술을 하는 만큼 돈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지금 타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동차, 부분 성형 차종입니까? 아니면 완전 성형 차종입니까? 국내 최초 듣는 자동차 라디오 방송 YTN 라디오 권영주의 카조타 엔진 스타트. 반도여보라 김현욱입니다. 역시 동탄이 신도시 하면 시범단지죠. 10월 시범단지의 마지막 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이 찾아옵니다. KTX 동탄역과 중앙공원, 게다가 복합화 초교 혜택까지. 와우! 역시 마지막이라 더 대단하네요.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4.0 문의 031-8003-1800.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효주 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김우빈이 타는 커피 한잔할래요? 가을 타는 당신에게 딱 어울리는 커피를 준비했어요. 맥심 모카골드. 이 가을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 맥심 모카골드.
성역은 없다. 자동차 CEO 그들만의 주인 이야기. 카스타 평전. 세계를 제패한 자동차 CEO의 뒷담화. 아주 재미나게 들려드리는 카스타 평전. 지금 장안의 화제예요. 우리 조영탁 이코노미스트 기자 얼굴만 봐도 웃깁니다.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의 카를로스 곤 회장을 열심히 평전을 했었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BMW 코리아 김효준 대표를 했어요. 이 방송이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 예. 이 BMW 김효준 대표께서 이 평전에 등장하면서 순식간에 카를로스 곤 회장과 동급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앞으로 이 카스타 평전에 나오지 않으면 자동차 업계의 스타가 아니다. 이미 나왔어요.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인상 쓰지 마시고. 예. 네, 꼭 그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네. 여기서 혹시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온 건 다 권영주 기자가 시킨 거다. 나는 무관하다. 난 힘도 없다. 예.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조용탁 기자가 뭐 흘린 걸 제가 치고 다닌다. 이거 진짜 진실이 이기는 사회가 언제 올지 참. 오늘 누굽니까? 자동차 업계의 풍운아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박동훈 르노삼성 부사장 준비했습니다. 박동훈 르노삼성 자동차 부사장 풍운아. 예. 뭐 바람 탔습니까? 뭐 인생이 좀 폭풍 같은 분이셨죠. 박동훈 르노삼성 자동차 부사장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평전 우리 용어로 뒷담화 들어가기 전에 속보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이 쭉쭉 쏟아집니다. 카조타 평전의 주인공은 박동훈 르노삼성 부사장이 있는 르노삼성 자동차의 대표 자동차는 QM 시리즈의 SUV와 SM357 시리즈의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붕이 있는 일반적인 승용차 형식으로 프랑스 중세의 왕후 귀족의 의자식 가마에서 유래된 건데요. 좌우의 문이 각 한 개씩인 투도어와 각 두 개씩인 포도어가 있고 어느 것이나 실내에는 2열의 좌석이 있어서 4-5명이 탈 수 있는 가정용, 업무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SM357 시리즈를 이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영국에서는 썰론, 일반적인 승용차 형식,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세단, 2번 벤, 3번 컨버터.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정답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연구소번호 보내주세요. 정답을 보낸 분들을 선정해서 내 차를 사랑한다면 엔진부터 튼튼하게 불스원에서 5만 원 상당의 자동차 관리용품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조용탁 기자, 정답 몇 번? 잘 모를 땐 그냥 1번을 찍으십시오. 대놓고 하는 방송. 자, 그럼 본격적으로 카스타 평전에 들어가 볼까요? 이 카스타 평전의 주인공 르노 삼성 자동차 박동훈 부사장, 일단 소개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카스타 평전, 그 주인공은 르노 삼성의 박동훈 부사장입니다. 1952년에 태어난 박동훈 부사장은 1989년 볼보 사업부장부터 시작해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까지 지낸 이른바 수입차 1세대로 수입차 협회장까지 역임한 자타공인 수입차 영업계의 대부인데요. 1년 전 전혀 영업 환경이 다른 완성차 업계인 르노삼성 자동차 부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스스로는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다 라고 밝혔지만 자동차 업계에서 보는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SM7 노바를 출시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박동훈 르노삼성 부사장, 그의 도전 과연 성공할 것인지 카스타 평전 지금 시작합니다. 예, 오늘의 카스타 평전 주인공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자동차업계 풍은아 박동훈 르노삼성 부사장입니다. 네. 52년생이시고 52년생. 중앙고 인하대를 거치셨고요. 네. 1978년 한진건설에 계실 때 유럽 주재원을 하셨습니다. 본인 말씀은 이때부터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지셨다 하셨고요. 이게 이제 유럽에 집 지으러 갔다가 자동차만 탔네요. 집 지으러 갔다가 자동차만 탔어요. 알아서 해석하시고요. 네. 자, 그래서 89년에 한진건설에서 수입차 개발에 대해서 볼보를 수입했습니다. 볼보 브랜드. 볼보. 이 담당을 맡으면서
이제 수입차 1세대로서 이름을 올리시게 됐죠. 2001년에 수입차가 본격 개방됐는데요. 네. 당시 이제 고진 모터스에 계시면서 네. 고진 모터스가 당시 아우디와 볼kswagen 수입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볼kswagen과 인연을 맺으셨습니다. 네. 2005년 드디어 볼kswagen 코리아 사장으로 수입차 업계에 본격 등장하시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쭉 하셨었어요. 네. 딱 1년 전. 작년 이맘때까지 볼kswagen 코리아를 맡으셔서 비약적인 성장을 해오셨다. 지금 보니까 그 원래 유럽에 집 지으러 갔다가 심심해서 자동차 타다가 자동차를 좋아해서 한국에 와서 수입차 업계에 몸을 담았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1년 전에 이제 수입차를 뒤로 하고 국산차 업계로 들어왔다. 예, 이거 참 이례적인 이게 이례적이다. 예. 돌연 옮겨서 제가 그날 기억나요. 볼kswagen 홍보팀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그날에 몇 월 며칠이었습니까? 이건 좀 네이버 물어보시면 되고요. 딱 했는데 그냥 반 말이 나도 뉴스 뜬 거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본인도 몰랐다. 야, 그럼 회사의 말도 그렇게 잘 안 하시고 옮길 정도면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구나. 이례적인 일이었네요. 네. 나중에 그날 오후 내내 박 사장님은 바빠서 통화가 안 됐고 연합뉴스 쪽 이거 한 거 인터뷰한 거 보니까요. 다른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이었다. 아쉬움은 없다. 여기서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 이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때 제가 알기로는 조용탁 기자하고 상당히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왜 그 조용탁 기자랑은 인터뷰를 하고 연합뉴스랑 했죠? 야, 저랑 정말 가까운데 제가 말이 좀 많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우리가 좀 더 이제 속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 이해하려면 경력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앞쪽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볼보가 한국에 처음 진출할 당시 그게 올림픽 하기 1년 전이었어요. 87년. 완전 맨땅에 헤딩이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그때 처음으로 국산차 소나타 막 나오기 시작할 때 수입차를 한국에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셨을 텐데 1987년도가 한국의 수입차 자유화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역시 전문 기자라 잘 아시는군요. 기반을 단단해내는 게 자동차 유통 라인 만들어야죠. 갖다 팔아야 영업해야죠. 마케팅해야죠. 수입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기반을 잡은 겁니다. 건설하셔서 그래요. 예, 아주 기초를 탄탄히 잡으신 것 같아요. 건설하셔가지고 일단 기초를 탄탄하게 깐 거예요. 그래서 94년도에 6년 7년 만에 볼보 자동차가 국내 수입차 판매 1등을 먹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때 볼보 하면 안전. 그렇죠. 이 키워드를 사람들한테 전파하려고 아주 굉장히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셨다는. 그다음에 이제 볼kswagen 얘기 나오죠. 그 요즘에 유럽 디젤차가 한국에서 아주 난리예요. 수입차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9개가 디젤차일 정도로 하는데 그 열풍을 만든 거의 원조격인 분입니다. 그렇죠. 볼kswagen 코리아 사장 맡으시면서요. 2005년도 얘기할게요. 수입차, 명품차다, 비싼 차다, 독일차, BMW, 벤츠, 아우디, 고급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볼kswagen 이미지로 이걸 깨고 들어왔어요. 사실 볼kswagen이 알만한 사람들은 알지만 그냥 좀 명품 브랜드는 아니지 않는다. 프리미엄 아니다라는 인식이 좀 있죠. 이때 수입차는 비싸다 이걸 아예 깨고 수입차 가격은 합리적이다. 그리고 연비 되게 좋다. 디젤 봐라. 볼kswagen 골프 봐라. 잘 달리지, 잘 멈추지, 운전하기 좋지. 연비도 장난 아니다 하면서 디젤을 미신 거예요. 싼 차만 팔았냐? 아니에요. 볼kswagen에서 페이튼이라는 차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죠. 비싼 차죠. 그래서 왜 대중 브랜드가 프리미엄을 파느냐 해서 독일 본사가 아니라 미국, 전 세계 여기저기서 막 공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못 팔아서 차를 빼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폭스바겐의 디젤 열풍을 만들어 놓고 이제 르노 삼성으로 오셨어요. 이 벤틀리 얘기 좀 더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너무 알겠습니다. 르노 삼성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온지 1년이 됐는데 이게 뭐가 달라진 겁니까? 그럼 대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냥 흘러는 약간의 루머인데 본사에서 견제가 들어왔다. 비하인드 스토리. 독일 볼kswagen 본사 감사가 나왔다. 박동원 사장 복지폭을 확 줄였다. 권한을 축소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다 이랬다고 옮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명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했던 측근분이에요. 이분은 우리 사장님이 더 정치적이어야 했다. 이 좀 사람이 일만 깐깐하게 하나 말고 기름칠도 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약했다.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백발이신데 네. 독일 본사 설득하다가 머리가 다 하얘졌다. 이런 눈물 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야, 그러면 이제 염색약 좀 사다 드려야 되겠어요. 네. 우리 사실 이런 얘기는 이제 본인한테 직접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네. 뭐 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뭐. 그러니까. 최근의 얘기를 좀 해보죠. 최근의 얘기. 그 박동훈 부사장께서 이제 르노 삼성으로 오고 난 다음에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딱 1년 됐는데요. 네. 구원 투수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동차에서 그냥 차 몇 대 파나 보면 돼요. 네. 판매가 쭉 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늘었는데요? 전년 대비 30% 이상 높였다 그랬거든요. 올해 내수 8만 대 돌파하자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하셨는데요.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까? 분위기로 보면. 일단 신차 효과가 있어요. 신차? QM3를 냈는데 그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즘 SUV가 한국에서 많이 팔고 오토 캠핑 사람들 많이 다니면서 그렇죠. 했는데 이게 이 세그먼트가 매력적으로 이제 다가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디젤 이 먹혔어요, 시장에.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 박동훈 부사장께서 이제 폭스바겐에서도 워낙 디젤 선호도가 높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유럽 디젤을 가지고 들어와서 던졌는데 제대로 들어갔어요, 직구가. 한 몇 주 전에 박동훈 사장 뵀을 때 목이 다 쉬어 있더라고요. 전국 영업사원들 다 만나고 다니면서 하면 된다 이라는 거예요. 자신감 불어넣기. 처음에 SM5 나오고 그랬을 때 판매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자존심이다. 직원들 기 좀 살려줘야 된다.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더라. 내 할 일은 먼저 이거 신바람 좀 일으켜서 기분 좋게 해주고 다 만나면서 설득하고 우리 이렇게 뛰면 된다. 요 얘기하고 다니시려면 목이 쉬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지금 조영탁 기자의 이 과장된 진실. 참 발로 뛰면서 취재한 내용을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 세상이란 참.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아무도 태클 안 겁니다. SM7 나왔잖아요. SM7 노바. SM7이 처음 나왔을 땐 기대주였죠. 한 5년 된 날. 이번이 3세대 모델인데. 1년에 15,000대씩 팔렸어요. 그랬다가 2011년에 이제 모델 한번 바꾸면서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약간 그 유럽형이 많이 들어갔죠. 쭉쭉쭉쭉쭉쭉 판매가 다 쪼그라들었는데 이제 다시 치고 나오는 거죠. 잘 만들었습니까?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타보긴 타봤어요. 타봤는데 차 참 푹신했어요. 박동원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차 어떠냐 했더니 경쟁 차종이 그랜저 아니냐. 근데 그랜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개발하고 그랬지만 미국 시장을 겨냥한 차다. SM7은 유일하게 아예 한국 소비자를 위해서 르노가 딱 목표를 정해놓고 개발한 차라. 그 얘기 들을 때 저 옆에 있었어요. 그럼 내가 발로 뛰는 기자라는 거 이제 인정. 저 옆에 있었어요. 저 옆에 있었고. 그렇게 사실,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이제 르노 삼성 자동차가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박동훈 부사장께 주어진 엄청난 과제다. 뭐 그리 건전한 시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라디오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조용탁 기자가 양쪽 팔짱 끼기 시작하면 15분 동안 혼자 떠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팔짱을 꼈어요. 그죠? 하지만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저희 누님이 아직도 SM5 타요. 15년째 타고 있거든요. 그러면 96년도에 나온 차일 텐데요. 그러니까 뭐 거의 처음 사서 아직도 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코드명 KPQ1. 다음 SM5가 이 정도 수준이길 바라는데 처음에 나온 것만 아직 못한 것 같아. 저는 이게 르노 삼성이 풀어야 할 가장 큰 문제라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초대 SM5 이후 소비자들이 왜 외면을 하고 있는지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결국은 경영자한테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혹시 그 박동훈 부사장께서는 어떤 차 타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뵀는데 SM7이었거든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혹시 복스바겐 아닌가 제가 유심히 봤어요. 개인 주차장에 다른 차 있을지 몰라요. 그거 한번 취재해서 제가 나중에 그거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자, 오늘도 입만 열면 재미를 쏙쏙 쏟아내는 우리 조영탁 기자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것만은 짚고 가자. 자동차 핫 이슈. 어려운 얘기는 가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자동차 이슈 이야기. 크고 작은 정책들이 우리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토타임스 박진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악플에 상처받는 여린 남자 오토타임즈 박진우 기자입니다. 나름 또 멘트를 준비해옵니다. 이제 우리 아침에 봤죠? 네, 봤습니다. 남들이 보면 친한 줄 알아요. 네. 자, 자동차 핫 이슈 시작 전에 속보 하나 보내드립니다. 카조타 평전의 주인공 박동훈 르노 삼성 부사장이 있는 르노 삼성 자동차의 대표 자동차에는 SUV인 QM 시리즈와
이것 시리즈인 SM357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붕이 있는 일반적인 승용차 형식으로 좌우에 문이 각 1개씩인 투도어 그리고 각 2개씩인 포도어가 있는데요. 어느 것이나 이제 실내에는 2열의 좌석이 있어서 4-5명이 탈 수 있습니다. 가정용 업무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SM357 시리즈를 이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뭘까요? 1번 세단, 2번 밴, 3번 컨버터블.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정답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연구사번호로 보내주세요. 내 차를 사랑한다면 엔진부터 튼튼하게 불수원에서 5만 원 상당의 자동차 관리용품 세트 보내드립니다. 정답 뭡니까?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출발할 때 1단, 그 다음 2단, 다음 단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3단. 그렇죠. 3단. 네. 우리가 이제 3을 다른 말로도 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문자로 정답만 보내주고 번호를 안 불러요. 자, 하디슈 시작해봅니다. 한 국산차 회사가 신차 충돌 시험을 동호회 회원들 앞에서 했다. 이 동영상이 공유 사이트에서 꽤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미국에서 29개 항목의 세부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차량인데 직접 불상공장에 가서 공장에서 나온 차를 비트를 하게 하고 이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안전성을 다시 한번 일반인들한테 공개하면서 보여준다는 건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충돌 이후에 이제 파손 부위나 어느 정도까지 파손이 되느냐 이런 거를 보면서 그 안정성에 대해서도 이제 신뢰가 더 쌓이게 했고. 이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죠. 이 국산차 회사 기아차 아닙니까? 이 차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지난 7월이었는데요. 현대차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이 자동차 동원 회원과 이 소비자 등 40여 명을 모아서 이 대형 세단인 제네시스의 충돌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제네시스. 네. 그렇습니다. 이 차가 지난 5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의 안전도 평가 이 29개의 전 항목에서 이 최고 등급을 받았었는데요. 당시 일부 네티즌들이 미국 수출용은 특수 재료를 사용해서 안전하지만 내수용은 품질이 형편없다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 현대차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늘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물론 전혀 없을 수는 없다. 옵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또 다른 것, 엔진룸에 물 샌다. 이런 의혹 해명하기 위해서 물도 뿌렸죠. 네, 그렇습니다. 한 주봉 두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기아차인데. 요 회사는 기아차네요. 네, 기아차인데요. 이 역시 4월에 이번 달 4일에 경기도 화성 연구소에서 최근 출시된 SUV 소렌토에 대한 엔진룸 누수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이거 저도 봤어요. 그렇습니까? 네,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이게 흔치 않은 일인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이거? 네, 이제 회사 직원이 하면 좀 또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동호회 회원이 직접 셀프 세차장에서 쓰는 이 고압물 분사기로 이 보닛 부분에 물을 잔뜩 뿌렸는데요. 네. 이후에 엔진룸을 열어서 누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결과로 진행이 됐습니다. 결과 봤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지만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당시 수입류 SUV랑 이 세단 한 제품에도 같은 실험을 실시했는데 결과는 3개 차종 모두 이 엔진룸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이 들어온 거는 당연한 것이다. 이 자체가 결함은 아니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련의 실험들, 기업의 적극적인 해명이라는 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의미가 좀 있습니까? 분명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현대기아차는 최근에 이 차량 결함과 관련해서 이 의혹을 적극 해명하고 있는데요. 네. 연구소 초청하는 것은 일반적이고요.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 동호회 회원과 소비자들 적극적으로 초대해서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들여서 해명하고 있는 게 어떻게 했죠? 기자적인 시각으로 볼 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수치적으로 또 설명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기업이 책임을 다한다는 모습에서는 분명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소비자가 믿지 않는 게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네, 문제가 여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소비자가 믿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 세계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찾기가 힘듭니다. 이를 두고 자동차 업계는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발생한 각종 품질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이 패착이라고 입을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치기 소년 얘기 듣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이 어느 순간 돼 있다. 실제 늑대가 나타났는데도 양치기 소년 말을 너무 믿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건데 이렇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사례가 또 있나요? 지난해 8월이었는데요. 네. 이 현대차의 준중형 세단 아반떼 엔진룸 누수와 관련해서 이 부품 부식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 폐차할 때까지 무상 보증하겠다고 현대차 맞아요. 밝혔습니다. 맞아요. 꽤나 파격적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현대차는 앞서 이 문제를 동호회 등이 제기할 때는 좀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언론 보도가 쏟아진 1년 후에나 이 무상 보증을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그 내수와 수출 제품의 품질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네. 지금도 실제 그렇습니까? 사실 생산 효율 측면에서 이 시장을 구분해서 차량을 만들게 된다면 오히려 그게 더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이 생산한다는 건 손이 더 많이 간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노동 시간이 늘어나겠죠. 노동 시간이 늘어난다는 건 인건비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이 생산 단가 높아지면 뭐 소비자에게 좋을 거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와 수출의 기본적인 품질에는 뭐 차이가 없다는 게 중론이고요. 그 박진우 기자가 개인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차를 안 좋아하십니까? 뭐 좋고 나쁘고의 감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어떤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악플 세례를 또 받지 않을까? 아닙니다. 옹호한다면서?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또 이게 짚어줄 건 또 짚어줘야 되는 또 시니컬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센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여립니다. 사실 문제점 지적하고 해결을 요구하는 경우보다 무조건적인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넷의 비난에 대해서 이 회사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이버 공간이 욕설로 뒤덮여진 지금의 상황은 결코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게 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자,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보면 이제 앞으로 자동차 회사 그렇다면 소비자 어떤 방법으로 좀 발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업은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 역시 기업과 소비자 간에도 이런 소통하려는 모습이 있을 것이 아주 좋을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박진우 기자께서는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연애 상담 제가 아주 전문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 회사 내 총각 기자들한테 아주 연애 상담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박진우 기자는 유부남입니다. 다음 시간에 아주 좀 핫한 이슈로 이 스튜디오를 좀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살 많이 빠졌어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동차가 좋다 엠마를 시동 출동 부르릉 마블랑 마구라로 날려 인생을 밟아 달려 신나게 출격 국내 최초 자동차 전문 라디오 권영주의 가좋다. 삼성 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당신에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는 좀 비싸도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마실 건데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죠. 좋은 커피는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 내 커피니까 당신 커피니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국내 최초 라디오 자동차 프로그램 권영주의 카조타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통해서 언제든 다시 들을 수 있고요. 네이버와 다음의 자동차 섹션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권영주의 카조타 친구가 돼주시면 그 자동차에 대한 새롭고 알찬 정보들을 SNS로 더 빠르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국카, 페이스북과 팟캐스트에서는 권영주의 카조타로 검색해주세요. 카조타 퀴즈의 정답은 1번 세단입니다. 문자메시지 샵 0945로 정답을 보내주신 분,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정답을 올려주신 분 가운데 몇 분을 선정해서
내 차를 사랑한다면 엔진부터 튼튼하게 불스원에서 5만 원 상당의 자동차 관리용품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제작진이 별도로 따로 친밀하게 친근히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정몽주 선생의 단심가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늘 그래야겠죠. 그런데 자동차를 100번 고쳐주고라면 사람 미치는 겁니다. 수리점 오가다 정신도 오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권영주의 반전 드라이빙 뮤직. 태군이 부릅니다. 속았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십니다. 국가 드라이버 권영주의 카조 타이즈 파킹.